노을빛 푸른 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번 일부에서 85억 로또 당첨자 이준혁이 한밤 사이에 5명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었을까? 준혁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을까? 그리고 진짜 정의는 무엇일까? 2부 진실의 심판 이야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수사 과정에서 준혁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 1999년 초등학교 3학년 8살 준혁의 집. 아빠는 어디 갔어요? 어머니 박영숙 당시 35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길 때문에 멀리 갔단다.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준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빠는 의사야.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첫 번째 도둑질. 초등학교 4학년 친구 희동의 용돈을 훔쳤습니다. 희동아, 너가 잃어버렸나 보지. 첫 번째 조작. 초등학교 5학년 시험 점수를 조작해서 어머니께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혼내려 하자 엄마가 가난해서 나도 창피해. 친구들이 다 놀려. 어머니는 자책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중학교 2학년 2005년 준혁과 태윤이 처음 만난 해였습니다. 준혁아, 너 정말 똑똑하다. 당연하지. 나는 특별하거든. 하지만 준혁의 실제 성적은 중간 정도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이였죠. 그런데 태윤이 준혁을 우러러보자 준혁은 그 기분에 중독되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조작. 태윤이 짝사랑하던 여학생 이수진. 준혁이 이수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태윤이가 다른 여자애랑 사귄대. 태윤은 수진에게 차였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수진과 사귀기 시작했죠. 준혁아, 왜 그랬어? 미안, 실수였어. 하지만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2007-2009 패턴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태윤의 숙제를 대신 해주고 내 덕분이라고 말하게 함. 태윤의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림. 태윤을 계속 의존적으로 만들어감. 담임 김성호 선생님의 증언. 준혁이는 영리했어요. 태윤이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척했거든요. 2009년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 준혁의 첫 번째 체계적 사기. 피해자 첫 번째 김미란 대학 후배. 미란아,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 어떤 건데요, 선배? 가상화폐야.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내부 정보가 있어. 미라는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부모님이 준 등록금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놀았습니다. 6개월 후 선배, 제 돈은요? 아, 미안. 투자는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 하지만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확실하다고 했어? 너가 투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야. 피해자 두 번째 박진수 동기. 피해자 세 번째 이예진 후배. 피해자 네 번째 최민호 헬스장 트레이너. 같은 방식으로 총 5,500만 원을 사기쳤습니다. 2013년 IT 회사 입사. 준혁은 이미 완성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특징 완벽한 가면, 겉으로는 친절하고 유능.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함. 조작적 성격. 모든 관계를 이용할 대상으로 봄. 자기 중심적.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믿음.
회사에서의 행동 패턴,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자신의 공로로 만들기, 부하 직원들을 조종해서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기, 상사에게는 완벽한 부하, 동료에게는 경쟁자, 후배에게는 독재자. 2020년 독립 창업, 드림테크 설립. 하지만 이것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이뤄졌습니다. 한도영의 10억 투자금도 그중 하나였죠. 로또 당첨 전 준혁의 상태. 회사 매출 연 15억, 개인 소득 3억. 부채 12억, 각종 투자금 및 대출. 실제 자산 마이너스 9억, 사실상 파산 직전. 로또는 준혁에게 구원이 아니라 괴물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준 것뿐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준혁의 로또 당첨 소식을 들은 박민지. 이제 기회가 왔어. 민지는 3개월 전부터 준혁의 횡령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발견. 가짜 매출 기록 45건. 허위 계좌 이체 237건. 개인 용도 유용 12억 4천만 원. 하지만 혼자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준혁이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민지에게 전가해 놨거든요.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야 해. 민지의 첫 번째 타겟 한도영. 2025년 2월 10일 익명의 편지. 도영 씨께 준혁에게 10억 투자하셨죠? 그 돈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준혁의 피해자입니다. 함께 대응하지 않으시겠어요? 증거는 모두 있습니다. 조력자. 2025년 2월 15일 강남역 지하 카페. 정말 준혁이 횡령했어요? 12억 넘게요. 증거가. 다 있어요. 하지만 저 혼자로는 힘이 부족해요. 민지가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도영이 노트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횡령이네요. 하지만 법적 서명은 제 명이에요. 준혁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죠. 그럼 어떻게? 연합해야 해요. 다른 피해자들과. 두 번째 타겟 김태윤. 민지는 태윤이 일하는 편의점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로또 팔지 말았어야 하는데. 준혁 씨 말이에요? 저도 그 사람한테 네. 피해를 봤어요. 크게. 서서히 태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2025년 2월 25일 두 번째 회동. 참석자는 민지, 도영, 태윤 3명이 모였습니다. 장소는 홍대 조용한 술집. 우리 모두 준혁한테 당했어요. 10억 투자금. 85억짜리 로또. 12억 횡령 누명. 하지만 따로 대응하면 안 돼요. 준혁은 너무 영리해서 개별적으로는 못 이겨요. 연합 작전 계획. 1단계 추가 피해자 발굴. 2단계 증거 수집 완료. 3단계 법적 대응 vs 개인 복수 선택. 4단계 공동 실행. 법으로 해결할까요? 아니면 법으로 되겠어요? 준혁은 85억이 있어요. 변호사, 로비, 다 할 수 있죠. 그럼 다른 방법을. 세 번째 피해자 최서연. 민지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준혁과 사귀시는 거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 위험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자들을 이용하는데 천재예요. 민지가 준혁의 전 연인들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대학교 때 5명의 여자친구 모두 금전적으로 이용. 직장에서도 여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 모든 관계에서 권력과 돈을 이용.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최종 회동. 참석자는 민지, 도영, 태윤,
서연 4명이, 장소는 민지의 원룸에서 모였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예요. 무슨 계획인가요? 준혁을 직접 대면해서 자백받기. 만약 거부하면 그땐 각자 방법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친구로서 설득해 볼게요. 15억 돌려주고 관계 정리할게요. 물리적으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겠어요. 제가 법적 압박을 할게요. 혹시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요. 하지만 모두의 가방에는 독, 흉기,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4번째 피해자 이준호. 준호는 연합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형을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3월 14일 저녁 6시 형과의 다툼 후 준호도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했습니다. 태윤의 아침, 고시원에서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준혁을 죽일지도 몰라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에 85억을, 이건 너무해요. 태윤이 쥐약을 손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서연의 오전, 은행에서 15억을 현금으로 뽑았습니다. 모든 걸 돌려주고 깨끗하게 끝내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준혁에게 당한 모든 일들, 15억으로 사고 파는 취급, 도영을 잃은 것. 그래도 폭력은 안 돼. 하지만 핸드백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넣었습니다. 도영의 오전, 회사에서 사표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걸 정리하자! 서연을 잃은 상처가 아직도 아팠습니다. 3년을 사귀었는데 15억에 날 버렸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준혁, 오늘 각오해. 민지의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상담. 정말 방법이 없나요? 민지 씨,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모든 서명이 민지 씨 명이거든요. 하지만 강요받은 거라고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민지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감옥에 가야 하나요? 5년은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법이 안 된다면 직접 해야지. 준호의 오후, 어머니 병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형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해 볼게요. 준혁이가 병원비를? 네, 오늘 밤에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형과의 다툼 후 형은 더 이상 내 형이 아니야. 저녁 8시 각자의 마지막 점검. 쥐약 확인. 15억 현금 확인. 수면제 확인. 호신용품 확인. 청산가리 확인.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저녁 9시 준혁의 마지막 준비.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준비하며 오늘 밤 모든 놈들이 내 앞에 무릎 꿇을 거야. 준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저녁 10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5명의 피고인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이준혁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공모가 아니라 각자 다른 시간, 다른 동기로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증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김미란 대학 후배. 준혁 선배는 악마였어요. 2천만 원을 사기친 후에도 내가 바보지, 내가 나빠?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증인 김순덕 간병사. 저는 준혁이의 어머니의 간병인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준혁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해달라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어서 어머니의 편지를 주려고 갔을 때는 이미 제가 마지막을 지켜줬어요. 준혁이는 마지막에는 후회했어요.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거든요. 세 번째 증인 박정우 경감. 25년 경찰 인생에서 이런 복잡한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한 여러 명의 증인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5명이 이제 최후의 진술을 시작합니다. 김태윤의 최후 진술. 저는 30년 친구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3개월 전에 죽었어요. 85억이 친구를 괴물로 만들었거든요. 100만 원에 로또를 판 제가 바보였을까요? 85억을 독차지한 준혁이 나쁜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복수를 선택한 건 후회해요. 용서가 더 큰 용기였을 텐데. 최서연의 최후 진술. 저는 15억에 사랑을 팔았습니다. 3년 사귄 연인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그 15억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준혁이 성적 착취에 시달렸고 거부할 권리도 없었어요. 돈이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노예가 되었어요. 도영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한도영의 최후 진술. 10년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10억과 연인을 모두 빼앗아 갔죠. 하지만 저도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이에요. 서연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준혁아, 미안하다. 우리가 다시 친구였으면 좋았을 텐데. 박민지의 최후 진술. 저는 정의를 실현하려다가 복수자가 되었습니다. 횡령, 누명과 성적 강요. 준혁이 저에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법이 아닌 개인적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준호의 최후 진술. 형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랑스러운 형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형이 마음을 바꿀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85억은 형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괴물로 만들었고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착한 아들로 키워주셨는데. 이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김태윤 살인죄 징역 10년 정상참자. 이준호 살인방조 징역 3년 정상참자. 한도영 살인미수 집행유예 3년. 최서연 상해죄 집행유예 2년. 박민지 살인미수 징역 1년 정상참자. 시간이 흘러 2년 후 김태윤은 교도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출소하면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최서연은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합니다. 한도영과 재회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 중이에요. 박민지는 출소 후 공익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정의를 위해 일해요. 이준호는 어머니와 형의 무덤을 돌보며 간병사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씨는 노인 돌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준혁이의 마지막 참회를 기억해 주세요.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랑과 신뢰로 쌓은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노을빛처럼 따뜻하게, 푸른 달처럼 희망을 담아. 여기까지 노을빛 푸른 달이었습니다.